제가 좌표 방식, 새로운 좌표 방식에 대해서 기존의 GPS가 아닌 새로운 좌표 방식. GPS는 위성으로부터 정보를 수신받아야 되지만 이거는 군사용 무기 같은 것만 위성이 떨어졌을 때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뭐 헤맬 것인가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제 방식의 좌표 방식은 너무 단순해서 이렇게 그렇죠. 누구나 만들 수 있고 다만 아이디어가 획기적인 것입니다. 전 세계를 수백 주의 일로 쪼개 놓습니다. 그래서 가로 세로에서 좌표 잡으시면 됩니다. 한반도다 그러면 한반도를 그렇게 수백 주분의 1로 수십 주분의 1로 쪼개서 가로 세로로 좌표 잡으면 돼요. 간단한 방식이죠. 서울이다 그러면 그렇죠. 몇 조분의 1로 딱 가로 세로 쪼개면 해당 지역이 나옵니다. 그다음 우리 장충동이다 그러면 우리 집 장충동이다. 중구 장충동. 그럼 장충동을 면적 삼아서 이걸 갖다가 뭐 몇만 분의 1로 쪼개면 정확히 해당 지번이 나옵니다. 아시겠죠? 좀 더 저쪽이면 좀 더 세밀하게. 너무 간단한 방식이죠. 이 사전 입력으로 정확히 그 지번 찾아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찾아갈 수 있는 거죠. 군사무기에 있어서도 드론이다. 아니면 비행체다. 어떤 재래식 키트에다가 좌표 방식으로 해서 정확히 동서남북 광익막도 몇 도고 거기까지 해가지고 도달했을 때 몇 킬로 정도 갈 수 있다라는 속도, 이속도로 갔을 때 갈 수 있다라는 것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또는 해당 지역을 만약에 갔다 그러면 해당 지역을 우리 장충동처럼 이렇게 장충동에다 제가 살고 있네. 그러면 그 부분을 해당 지역을 갖다가 다시 몇만 분의 1로 또 쪼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특별히 쪼갤 수 있는 거죠. 쪼개가지고 그 부분을 정확히 계산하면 그 지점이 나옵니다. 그럼 높이는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가 나오죠. 높이는 좀 이따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뭐 드론이 이제 만약에 그쪽으로 해당 지역을 갔다. 근데 만약에 이제 물체가 이동하고 그랬을 때는 그래서 영상 촬영식으로 가죠. 그러니까 광학 렌즈 방식도 있을 수 있고요. 광학 렌즈로 해가지고 전파를 쏴가지고 거리를 측정하는 방식이 있고 또는 레이저를 쏴서 거리를 측정하는 방식이 있고 적외선을 쏴서 전파를 측정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렇게 거리를 측정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제 방식은 제일 좋은 것은 군사적인 무기를 사용했을 때도 전파를 사용해서 가면은 그렇죠. 멀리 간다는 거죠. 그 전파를 쏠 때 탐색은 서로 파형이 틀린 전파 여러 개의 묶음입니다. 뭐 수많은 어떤 걸 묶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여러 개 묶으면 멀리 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거리 측정할 때 방식은 그렇죠. 전파를 반사돼 갖고 되돌아오는 방식도 괜찮아요. 근데 스텔스 같은 거는 만약에 비행체를 갖다가 이렇게 할 때 되돌아오지 않아요. 되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못 잡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새로운 방식의 이렇게 A사 레이더 방식에서 거리 측정하는 방법을 얘기를 했었죠. A사 레이더나 자율주행 차량이나 드론 이런 것을 사용할 수 있는 방식인데 전파를 쏴요. 전파를 이제 이렇게 특정 어떤 전파를 쐈을 때 이 정도의 전기양 전력으로서 출력을 해서 어느 정도 시간을 갔을 때 어느 정도 거리를 간다라는 것을 그렇죠. 데이터로 축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어떤 지점에서 전파가 갑자기 소멸이 됐다. 안 돌아온다. 그러면 그 점을 특정 수상한 지점으로 해가지고 다시 전파를 쏩니다. 그러면 그 비행체가 막 움직이는 비행체였을 때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동영상, 하늘의 위성이나 다른 플랫폼에서 비행체에서 그 부분을 영상으로 광학 렌즈 방식으로 촬영하는 것과 아니면 전파를 쏴가지고 영상을 획득하는 이런 방식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으로 정찰 자산이 됐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확인을 하면 스텔스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건 매우 획기적인 방식입니다. 기존의 전파를 반사해서 도달하는 방식에 비해서 이거는 모든 스텔스와 그런 부분들을 쉽게 탐지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획기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파가 갑자기 소멸되면 이상한 거죠. 이렇게 특정 지점에서 딱 끊게 계속 가야 되는데 전파가 이렇게 안 가고 전파 여러 줄기를 그 주변의 각도를 틀리게 해서 옆에다 쏘는 건 좀 더 멀리까지 가서 전파가 탐색이 되는데 갑자기 특정 지점에서 얘는 끊어진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쉽게 되죠. 이런 방식으로 하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이게 이런 방식으로 이제 전파를 측정을 할 때, 전파로서 거리를 측정할 때 반사되는 방식으로 자율주행 차량이다, 배다, 드론이다, 비행체다 이렇게 했을 때 열차다. 자율주행 전파 방식으로 거리를 측정하는 방법, 레이저로 측정하는 방법, 적외선으로 측정하는 방법, 초음파로 측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이렇게
차량의 블랙박스다. 아니면 블랙박스 아니더라도 차량에 직접적으로 탑재를 해서 어떤 부품 형식으로 아예 들어가 가지고 거리를 측정하는 방식은 전파 방식입니다. 그게 제일 낫다고 생각합니다. 이 전파는 각도에 있어서 일단 사방 자유롭고요. 서로 파형이 틀린 여러 개의 전파를 쓴다는 거죠. 그러면 훨씬 다른 것에 비해서 거리 측정이 쉽습니다. 레이저 방식도 좋지만 그렇죠. 만약에 반사 안 되면 어떡합니까? 그때는 그죠? 문제가 돼. 그러면 적외선 방식도 좋지만 적외선도 여의치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방식은 차량 블랙박스다. 차량 아예 탑재된 부품, 블랙박스 아니더라도 탑재된 부품입니다. 뭐 무선 TV 방식으로도 될 수도 있고요. 그랬을 때 전파 서로 여러 개의 파형이 틀린 전파 방식으로 해서 거리를 측정하는 이 방식. 첫째는 반사되는 방식. 또는 두 번째는 그렇죠. 거리를 이 정도 시간에 이 전파를 썼을 때 어느 정도 거리라는 것을 계산해서 쏘는 방식. 이 두 가지 방식을 혼용할 수 있거나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파를 쏴가지고 거리 측정하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서로 파형이 틀린 여러 개의 전파 묶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정확합니다. 신호가 멀리 가고 뚜렷하게 됩니다. 그것을 뒤로도 쏠 수 있고 옆으로도 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그 전파를 쏴가지고 아예 영상까지 촬영을 하는 방식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휴대전화에도 전파를 레이더 소자 방식으로 해서 이렇게 하나의 어떤 예를 들어 소자다 그러면 10개 큰 거 들어갈 바에 상대적인 크기입니다. 아주 작은 거 미니 사이즈로 100개, 1000개 집어넣어라. 그러면 그거를 보다 세밀하게 점점점 전파를 쏠 수 있기 때문에 영상 촬영 방식으로 앞으로는 A사 레이더라든지 모든 것이 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해라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휴대폰 안에서도 앞으로 이제 렌즈 방식으로도 해도 하셔도 괜찮아요. 렌즈는 괜찮지만은 렌즈 방식보다는 이게 전파를 쏴가지고 이렇게 그 정보를 획득하는 방식으로 가가지고 이렇게 서로 파형했던 여러 개의 전파를 쏴서 영상 촬영을 하는 방식으로 가시면 이제 이 휴대전화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거리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거리를 측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전파를 반사대내에서 돌아오는 전파 측정 방법과 전파를 이 정도 출력으로 쐈을 때 어느 정도 시간이 걸렸는데 딱 거기가 전파가 소멸이 됐다. 그러면 그쪽에 전파의 직진성이 없어졌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그쪽 지는 정확한 거리를 계산한 이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이제 좌표 방식이나 거리 계산 방식을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그 드론 얘기하다 거리 측정 방법 드론 얘기하다가 드론 같은 데는 아니면 그 키트를 달아갖고 재래식 폭탄이 작전 지역 목표 지점에 어떤 좌표를 잡아서 갔는데 이동을 했다. 그럴 때는 그렇죠. 영상 촬영 광학 렌즈 방식으로 여기서 추적을 해가지고 그쪽을 거리를 전파로 서로 파형했던 여러 개 전파로 쏴가지고 거리 측정해서 그쪽을 찾아갈 수 있습니까? 또는 반사되는 방식도 괜찮아요. 이런 것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거기를 자신을 중심으로 해서 좌표를 잡는 거예요. 그쪽 거리를 계산하고 가로 세로 얼마, 그렇죠? 그쪽 특정 부분에 대해 정확히 좌표 잡고 그쪽이 동서남북 어디로 이동을 하고 있는지 이동해갖고 고정적인 위치에 있는지 계속 이동 중인지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그걸 쫓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하시면 제 방식이다. 또는 그거를 위성 같은 데서 계산을 해가지고 얘가 동서남북 어떤 방위각으로 어떤 좌표로 가고 있다. 예상되는 좌표 지역은 A, B, C, D다. 앞으로 직진했을 때는 70 몇 프로의 확률을 갖고 있다. 그래서 몇 시간에 몇 분 후에 어느 지점에 도착할 것이다. 뒤로 만약에 우회를 뒤로 빠꾸해 가지고 갔을 때는 어느 지점에 있을 것이다. 옆으로 갔을 때는 어느 지점 이렇게 좌우로 했을 때 그런 지점을 데이터 처리해서 위성에서 넣어주거나 아니면 그거를 이렇게 그 재래식 키트나 드론 같은데 비행체에서 그것을 탐지를 해서 그 예상 지점에 향해 가지고 그쪽을 향해서 폭탄을 만약에 비행체가 다수의 폭탄을 갖고 있다면 예상되는 지점을 향해서 먼저 쏘면은 대공 방어망에 사용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대공 방어망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하겠습니다. 대공 방어망에도 이렇게 프로테지 확률을 따라서 미리 폭탄을 뿌려놓거나 총알을 피부듯이 부어주거나 이렇게 해주면은 걔는 작살나겠죠. 움직이는 꼼짝없이 전후좌우 사방으로 예상되는 지점 미리 쏴주니까 뭐 전파를 갖다 반사되어 반듯하게 돌아오는 방식은 이미 거기 없는데 거기 없는데 좌표를 어떻게 잡냐고.
그래서 이 방식이 훨씬 낫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파를 전력을 어느 정도 거리에 쏘면은 어느 정도 거리에서 전파가 소멸이 되면 이 정도 그 전력을 쌓고 했기 때문에 거기서 전파가 소멸됐기 때문에 거기서 거리를 측정하고 좌표를 예상되는 지점은 직진했을 때 이 A, B, C다 이렇게 해가지고 프로테이지를 나눠서 그쪽에 목표 지점을 향해서 미리 가는 겁니다. 걔가 움직일 방향으로 이 드론이나 비행체 또는 재래식 키트가 부스터를 움직여서 가는 거죠. 이런 기술 구조는 제 기술 구조가 해당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높이를 어떻게 계산하느냐 문제가 있습니다. 높이. 네, 그렇죠. 해당 연공에 대해서 이제 그놈이 어떤 높이에 있는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높이에 있는데, 걔가 10km, 이게 100km 위에 있는데, 내가 50, 거기다가 20km에다 쏘면 어떻게 안 되잖아요. 높이도 중요하단 말이에요. 해당되는 높이를 계산했을 때 유선 같은 데서 아니면 드론 같은 데서 이것을 땅을 싸가지고 전파를 싸가지고 그쪽 지점에 직선으로 했을 때의 거리를 계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비행체를 직선으로 했을 때 물론 뭐 이렇게 직선으로 했을 때 거리를 계산할 수 있어요. 그 부분을 계산을 해가지고 걔에 대해서 쐈을 때 걔가 어느 특정 지점 거기 하늘에서도 높이로서 좌표를 잡을 수 없을까요? 그렇죠. 그 지역에 대해서 높이로 좌표를 잡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그 만약에 지구 전체에 있어서 평면적으로 해가지고 좌표를 잡을 수도 있지만 하늘의 영공을 대상으로 했을 때도 좌표를 잡을 수 있을까요? 있습니다. 평면을 갖다가 위로 몇 겹을 올려놓으면 되니까 5km마다 10km마다 20km마다 좌표를 잡을 수 없을까요? 평면적인 것을 적층을 하는 거죠. 평면적인 1단계 10km마다 20km마다 적층을 해놓는 방식이에요. 그 방식으로 새로운 좌표를 찾아서 적층해. 지금 7단계 한 70km에 있는 A, B 지점에 있다. 라고 이렇게 할 수 없습니까? 방위가 어떤 지적으로 가고 있다. 또는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고 예측되는 지점은 A, B다. 그쪽 부분에 미리 공격을 하거나 그쪽 부분은 미리 가거나 그렇죠.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런 방식으로 하늘에도 적층 방식으로 해서 높이를 계산해 갖고 하시는 방법 이런 것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드려요. 땅에서 어떤 땅이 있잖아요. 좌표를 땅을 기점으로 해서 좌표를 잡았잖아요. 그 위로 올리면 되는 거예요. 좌표 적층 방식으로 10km마다 20km, 5km마다 좀 더 촘촘하면 2km마다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적층 방식으로 해서 높이를 계산하는 좌표 방식은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이건 이제 앞으로 군사적으로 사용하시거나 이것을 항해할 때 사용하시거나 아니면 그다음 자동차나 이런 좌표 방식을 사용하시거나 또 휴대폰도 이런 좌표 방식을 사용하시면 드론이나 이런 비행하실 때도 이런 좌표 방식 사용하시면 저한테 기술도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하시면 공개적인 기술로 만약에 원 사람이 알고 있는 기술을 자기 버젓이 쓰면 도둑질을 적시해 놓는 겁니다. 이런 좌표 방식은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른 거리 측정 방식은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해당 위성이다 그러면 높은데 좀 고공에 있는 데서 거기를 갖다가 전파를 쏴가지고 해당 높이로 계산된 어떤 좌표 방식을 가지고 있을까? 어떤 지점에 한 7단계 있는 그 상공에 70km라는 거겠죠. 일정의 상공에 어떤 지점에 있다라고 하면 그 지점을 향해서 미리 가면 되는 거. 미사일 쏘거나 미사일이나 뭐 다른 무기를 공격하셔도 되죠. 이런 식으로 하늘의 좌표를 잡을 때 보다 위에 있는 고공 자산들이 정찰기가 됐든 뭐 위성이 됐든 어떤 비행차가 됐든 이것을 쏴서 알려주는 경우 또는 자신이 전선파를 드론 자신이 이렇게 하늘에 있는 자산이었을 때는 드론으로 격추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어떤 비행체다 그러면 그쪽에 전파를 쏴가지고 전파가 소멸되는 지점을 계산해서 각도를 90도, 180도 이렇게 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각도에 딱 전파가 소멸이 되잖아요. 소멸이 되거나 부딪혀서 돌아오거나 그러면 그쪽 지점 하늘에 좌표를 잡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높이 좌표를 이렇게 잡으시는 경우에도 제 기술 구조에 나옵니다. GPS를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군사위성 떨어졌을 때 좌표를 못 잡고 헤매고 추락해야 되나요? 그건 아니죠. 그래서 깜깜이가 돼야 되나?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이런 좌표 방식을 사용하시면 저한테 기술료 꼭 주셔야 됩니다. 라이센스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사용료. 그다음에 휴대전화 방식 이제 그 위성 서비스, 위성 인터넷 서비스를 하실 때
그들의 그 영토 영공은 있어요. 그러나 우주는 그렇죠. 이렇게 영토 영공의 개념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주에다가 일단 그 위성을 다 쏴요. 전 세계 360도 해가지고 전 세계를. 그러면 이제 거기에 전 세계망이 형성됩니까? 좀 형성되죠. 형성되면 위성 자체는 그렇게 요새는 소형 위성도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를 해갖고 일단 전 세계 인터넷망을 일단 구축해 놓습니다. 그러면 한반도도 만약 한반도다 그러면 미국이다 그러면 그래서 미국 중심으로 해서 정지 위성을 이렇게 해주거나 또는 궤도 위성을 해주거나 할 수 있죠. 정지 위성을 많이 띄워놓으면 되죠. 정지 위성을 띄워놔가지고 특정 부분을 다뭐 지역별로 해가지고 많이 띄워놓으면 많이 서비스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서 밑으로 곧바로 전파를 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전파를 쏠 때, 그러니까 우주에서의 위성끼리는 서로 광통신, 레이저 광통신을 통해 속도를 높이고 밑으로 쏠 때도 높은 지명, 그러니까 산악 지역이다 그러면 높은 데는 좀 더 근데 기상 문제가 좀 있긴 해요. 그래서 그 두 가지 방식을 병행할 수 있는데 레이더 광통신으로 하시는 방법과 서로 파형이 틀린 여러 개의 전파 묶음으로 일단 지상 기지국에 쏘고 현재 유성 서비스에서 쓰는 방식이죠. 기지국에 쏘고 거기서 이제 유성 인터넷을 하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이제 하시면 이제 제 방식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위성을 연결해서 뭐 이렇게 그 지상끼리 연결해 가지고 이 나라에서 저 나라까지 전파를 쏠 필요가 뭐가 있냐? 한들이 영공 우주에서 쏘면 된다라는 이런 개념. 우주에서 쏘면 그래서 밑으로 직선으로 곧바로 내리면 되니까 속도가 빨라지겠죠. 그래서 이런 방식은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이제 기지국에서 이제 어떻게 되죠? 제 방식이 워키토키 방식의 스마트폰을 만약에 갖고 있다면 저는 이런 방식을 제안했습니다. 스마트폰에서 그 레이저 그 주파수 발생기를 여러 개를 두시든지 한 개를 두시든지 해서 해당되는 서로 파형이 틀린 여러 개의 전파 묶음은 그렇죠. 숫자 뭐 어떤 전파를 썼는지 알 수 없고 숫자이죠. 수천만 개도 그럼 형성할 수 있다 그랬죠. 전파의 방식을 어떤 걸 썼는지 4개를 썼는지 3개를 썼는지 10개를 썼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전파의 묶음을 서로 파형이 틀린 것을 가지고 그렇죠. 수많은 전파를 수십 개를 만들어 놓고서 TV 채널처럼 운영하는 겁니다. 그러면 통신 구조가 다 채널이라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이제 휴대폰 전화를 주파수 방식으로 주파수 채널을 늘려서 하는 휴대폰 전화를 만드셨다. 그러면 저한테 돈 주셔야죠. 그죠? 퀄컴도 기존의 모든 기술 구조가 이제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면 퀄컴 같은 데도 무너지겠죠. 저한테 사세요. 어쨌든 간에 이런 방식으로 이제 그중에 이제 워키토키 방식으로 중앙 서비스 업자가 이거를 이제 서비스를 해주셔도 되지만 워키토키 방식으로 해서 서로 간에 지금 워키토키는 3km, 5km 가죠. 그러나 제 방식은 서로 파형이 틀린 여러 개의 전파를 묶는 방식은 보다 멀리 가고 뚜렷이 갑니다. 신호가.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서로 간에 중앙 서비스 사업자가 통하지 않고 뭐 이것을 서로 간에 직접 통신할 수 없을까요? 이런 직접 통신의 구조를 가진 휴대폰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소프트웨어든 방식이든 하드웨어든 방식이든 다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이거를 가지고 휴대전화 갖고 뭘 할 수 있을까요? 블랙박스 같은데 차량의 블랙박스, 현관 비디오폰 이런데 또는 그 다른 서비스 가입자가 아니더라도 자기 이 회사의 서비스 가입자가 아니더라도 어떤 표준 방식 호환이 될 수 있게 해서 이 휴대폰을 갖고 있으면 다른 사람과 그렇죠. 이 주파수로 통신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게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그 휴대폰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원래 블랙박스다 그러면 차량에 내가 영상을 이렇게 아파트 밑에 지하 주차장인데 가기가 힘들잖아요. 그럼 거기서 영상을 이렇게 사에 접근해 갖고 해를 입히는 사람은 찍어서 나한테 보낸다. 비상 메일 시스템으로 그걸 휴대폰을 보고 그 사람을 마이크 스피커로 경고할 수 있는 구조. 이런 형태의 블랙박스나 차량 자체에 어떤 탑재를 부품으로서 적용하시는 경우에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서로 파형이 틀린 여러 개의 전파가 되겠습니다. 현관문 비디오 또는 CCTV에도 그럴 수 있습니까? 내 스마트폰이나 어떤 집안에 중앙 무선 통제 기기가 있어가지고 CCTV에서 들어오는 걸 영상으로 확인하고 거기서 얘기를 해주거나 마이크 스피커로 그 사람을 경고하거나 현관 비디오 편에서 들어왔는데 그까지 가기가 좀 귀찮고 현관 비디오 편에서 무선 초인종 있죠. 그것처럼 해가지고 서로 파형이 틀린 무선 전파의 묶음으로 이 중앙 통신기기 뭐 스마트폰이 아니더라도 이것을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없을까요? 이런 방식으로 하시면 이제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만약에 그 유선 방식으로 해서 아파트다 그러면 아파트 내에서 인터넷폰 각 세대가 있잖아요. 그럼 유선 방식으로 깔아서 가지고 서로 수의실이다. 그러면 그것을 유선 방식으로 해가지고 유선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이렇게 인터넷폰 연결해서 할 수 있죠. 네, 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아마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 구조가 이제 무선 구조로 들어가는 거예요. 무선으로 만약에 들어가서 이게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무선으로 들어가서 아파트 세대마다 인터넷폰이 있고요. 거기서 영상이나 음성을 나한테 전달해 줄 수 있고 수의실에서 전화로 통화할 수 있는 이런 구조입니다. 통신할 수 있는 구조. 어떤 전화 통화를 그렇죠. 유선 전화국이나 뭐 이런데 KT 같은 거 되겠죠. 그런 거 통하지 않고 이제 무선 통신으로서 각 세대가 통신할 수 없을까요? 신호가 뚜렷하다면 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회사 내에서도 그렇게 부서 간에 할 수도 있고 군 작전 지역에서도 할 수 있겠죠. 군 작전 지역에서 인터넷폰 군 작전에서 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서로 파형이 틀린 여러 개 전파 묶음으로 휴대전화처럼 갖고 다니면서 워키토키 방식으로 할 수 있잖아요. 워키토키에 이게 인터넷화죠. 워키토키의 인터폰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워키토키가 집안마다 다 있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그러면 각 세대마다 구별을 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는 그 중에 전파 여러 개 전파를 쏠 때 그 중에 하나는 그렇죠. 각 세대를 구별하는 그런 어떤 비밀번호나 인식 코드가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해당되는 비밀번호 인식 코드를 누르면 그쪽이 수신 구조를 가져서 정확히 맞으면 거기 세대 그 세대에 좀 연결돼서 하는 이런 방식으로 이제 인터넷폰이나 어떤 그 무선 통화폰을 만들어서 군의 작전 지역에서 사용하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그럼 이건 드론에도 적용할 수 있겠죠. 차량에도 적용할 수 있을까요? 차량에도 적용할 수 있어요. 이런 방식을 하시면 회사 내에서도 곳곳에 그렇죠. 곳곳에 무선 전화기 갖고 다니면서 자체적인 그 인터넷 회사 어떤 이동통신 사업자가 제공한 서비스가 아니라 워키토키 방식으로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있잖아요. 그죠? 이런 방식으로 워키토키처럼 해서 이렇게 통신 구조를 가지는 그런 휴대전화나 이런 무선 통신 기기를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중앙 서비스 사업자를 하지 않고 자체적인 그런 무선 통신을 하는 기기가 있어야 되겠네요. 총괄하는 기기가. 그리고 총괄하는 서로 간에도 할 수 있게끔 만들고요. 서로 간에도 할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 이걸 갖고 있으면 같은 회사에서 만들거나 다른 회사 만들어도 표준이 있어 호환이 돼가지고 할 수 있고요. 주파수만 맞으면 되니까. 그다음에 비밀번호만 맞으면 되는暗号만. 그게 비밀번호暗号가 전화번호식으로 부여될 수도 있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이 방식은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전화번호식으로 부여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인 어떤 이동통신 사업자가 필요 없이 자체적으로 통신 구조를 가지는 겁니다. 그럼 제 방식의 서로 파형이 틀린 전파는 지금 어떻게 도기 방식이 3km에서 5km 가지만 적어도 20km 갑니다. 이해가 가시죠? 어쨌든 이런 중앙에서 전체 무선 신호를 총괄하는 무선 통신기기는 이 무선 통신기기 안에 수많은 작은 무선 통신기기, 뭐 100개 100개 인터넷폰이다 그러면 한 대당 20개를 갖다가 작은 새끼들이 20개 신호를 담당하는 무선 통신기기가 20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 20개면 얼마입니까? 5개만 해주면 100개를 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무선 통신기기 안에 작은 미니 통신기기가 많이 들어있는 구조, 이것은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유선 통신기기는 이건 유선 통신기기도 된다 그랬어요. 제가 그때 CCTV 한 30대 50대 운영할 때는 이거 어떻게 하게 현재 4개 8개인데 가족용 회사에서도 구축하고 싶은데 그 모니터 내가 4개 8개인데 모니터를 몇 대를 둬야 되는 거냐 대체 이게 뭐 무슨 이렇게 미련한 방법이냐. 현재 있는 무선 포트처럼 이런 식으로 꼽는 식으로 해가지고 무선 포트처럼 해갖고 30개, 40개, 50개 꽂을 수 있자. 유선 방식으로 꽂을 수 있는 방식. 이런 식으로 해서 CCTV를 꽂을 수 있게 하자. 이건 컴퓨터도 꽂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지금 회사 내에서 컴퓨터가 30개, 50대라고 하면 이렇게 이 방식으로 동일하게 CCTV처럼 동일하게 꽂아갖고 하나의 이걸 노트북이나 아니면 그 관리하는 컴퓨터 연결할 수 없습니까? 있죠. 그리고 이렇게 들어오는 CCTV다 아니면 컴퓨터로 또 들어온 영상이나 뭐 어떤 것을 그것을 내가 통신 구조를 갖는 거예요. 유선으로 되는 거죠. 유선으로 돼갖고 그 사람하고 어떤 하나의 소프트웨어가 있어가지고 앱 같은 것이 탑재해 있어갖고 스마트폰으로도 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방식은 노트북 컴퓨터나 이 중앙 컴퓨터에서
그 사람 해당되는 사람과 자체적인 통신 구조를 가질 수 있겠죠. 문자를 보낼 수도 있고 영상을 보낼 수도 있고 음성 통화가 가능. 이 방식으로 하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CCTV에서 들어오는 영상을 채팅식으로 채팅식으로 관리하면 채팅 뭐 수백만 가입자도 되잖아요. 하나의 화면에서 보고 유튜브 같은 데는 하나의 화면에서 200개 화면도 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면은 이렇게 모니터를 많이 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DVD 구조가 아니라 이런 방식으로 해서 채팅처럼 관리해주는 이런 구조의 CCTV 방식, 이것은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유선으로 되는, 그다음 무선으로 되는 CCTV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때는 제 무선 통신기기처럼 유선 통신기기 안에 이 신호를 많이 CCTV가 많은 신호를 담당해주는 애들이 유선적으로 신호를 처리해주는 그런 통신기기가 미니로 수십 개가 들어가 있는 구조입니다. 무선도 수십 개가 들어있는 구조, 무선 통신기기 안에 작은 구조, 이런 방식은 제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것을 숫자를 많이 해서 신호를 처리해주는 이런 구조는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CCTV를 무선으로 처리해 줄 때는 그렇죠. 서로 파형이 틀린 전파 여러 개 묶음이며 하나는 CCTV에게 전화번호처럼 부여를 하는 거죠. 전화번호처럼 부여를 해서 비밀 코드, 인식 코드로 해서 각 CCTV를 들어오는 것을 각각 구분해서 그쪽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럼 컴퓨터로 연결했을 때는 유선 포트를 유선적으로 하거나 무선적으로 하거나 이게 두 가지가 되는 거예요. 회사 내 컴퓨터를 무선으로 할 수 없으니까 연결을 이런 구조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무선으로 해당되는 것을 연결해 준다. 뭐 돌아다니는 차량이다. 그러면 만약에 어떤 기주국이 있거나 회사 자체에서 기주국을 만들거나 특정 범위 내에서 공장 내에서 움직이거나 이랬을 때 중계하는 기기를 갖다가 공장 구석구석에 갖다 놓으면 자체 통신 됩니까 안 됩니까? 오키토키 방식으로 되죠. 이때 서로 통신하는 구조는 서로 파형이 틀린 무선 전파의 묶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자체적인 통신 구조를 가질 수 있습니다. 각 회사에서 그래서 인터넷을 통하면 너무 기술이 공개되거나 보안이 좀 필요한 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군 같은 데도 그렇고 이런 방식을 사용하셔갖고 서로 통신 구조를 가지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게 약간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약간 오키토키 방식이다라는 거죠. 오키토키 방식으로 해서 CCTV를 만들거나 오키토키 방식으로 해서 군에 있어서 드론과 통신 구조를 가지거나 오키토키 방식으로 차량을 통제해서 차량과 통신 구조를 가지거나 무선 TV도 있을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하시는 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무선 TV 같은 거 있을 수 있잖아요. 블랙박스 아니더라도 무선 TV 같은 거 해서 영상으로 그 사람과 회사 자체에서 공장에서 만약에 이런 통신기기를 스스로 만들었다. 그러면 그 사람 공장 구석구석에 TV 화면 같은 거 놓고 그 사람과 통신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첫째는 유선으로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선으로 서로 파형이 틀린 여러 개의 전파 묶음으로 그 사람과 통신 구조를 회사 보안이 필요한 데가 있잖아요. 그럼 인터넷 이동통신 사업자가 필요 없이 자체 내 통신 구조를 오키토키 방식으로 구현할 수 있습니다. 이런 영상 뭐 휴대전화 아니더라도 무선 TV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그런 방식은 제 기술 구조에 해당했습니다. 아니면 마이크 스피커만 있는 이런 구조, CCTV야 마이크 스피커 있는 구조로만 가져도 되고 좀 더 부자인 데는 그렇지 영상으로 그것을 촬영을 해서 그 사람과 서로 영상으로서 보면서 대화를 할 수 있는 이런 구조도 되시고 작은 휴대폰으로 이렇게 만드셔도 되고 그냥 곳곳에 공장 구석구석에 집에 있는 유선전화처럼 TV처럼 만들어 가지고 그쪽 곧바로 통신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소프트웨어적으로는 그런 공장 50군데에 설치를 했는데 그것이 유선으로 통제하는 기기, 무선 통신기기 안에 수십 개의 통제하는 기기가 있어서 노트북 컴퓨터나 중앙 컴퓨터에 꽂아가지고 전체 들어오는 화면을 관리합니다. 이해가 가시죠? 그렇게 만드시는 것은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채팅 방식으로 하는 거죠. 채팅 방식으로 하면 수백만 가입자도 채팅 서비스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기존의 DVD 방식에 비해서는 이 방식을 사용하셔가지고 CCTV 만드신다. 이 방식을 사용해서 어떤 무선 TV를 만든다. 무선 TV를 만들 수 있잖아요. 그죠? 회사 내 자체 거기다가 중앙방송을 통해서 자기네가 유튜브를 틀어준다든지 그렇죠. 거기서를 통해서 각종 지시를 영상으로 내리면 TV입니까? 아닙니까? TV죠.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방송을 청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방송을 송출할 수 있죠. 이런 방식의 방송통신을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시겠죠? 이런 방식으로 하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 그 다음에 위성 서비스, 제가 위성 서비스를 얘기했는데, 위성 통신 안에 위성이라든지 하늘에 있는 드론, 정찰 자산에 통신 구조를 왜 하나만 가지냐, 바보처럼. 통신 구조를, 거기도 50개, 100개, 1000개짜리 통신 구조를 넣어놔라. 그래서 하나의 그 전파에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만 전파로만 하는 게 아니라 수십 개, 수백 개의 전파를 가지고 통신 구조를 가져라. 서로 파형이 틀린 전파 여러 개 묶음이면 가능합니다. 이런 통신 구조를 유성에 탑재하거나 비행체에 탑재하거나 드론에 탑재해서 통신 서비스 여러 개 주파수를 가지고 수십 개 주파수 또는 수백 개 주파수를 가지고 통신하는 구조를 하시면 저한테 기술료, 라이센스 주셔야 됩니다. 알았죠? 라이센스 획득해야 됩니다. 기술료 아니면 공개 기술로 해갖고 하면 기술 도둑질이 되고, 공개 기술로 하면 그동안에 그전에 갖고 있었던 구형 기술들은 다 폐기 처분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특허가 소멸되거나 권리를 없어지고 돈을 못 받게 됩니다. 더 이상 그 방식이 필요 없으니까. 누구나 공개 기술로 써도 할 말이 없습니다. 제일 싼 데가 제일 낫겠죠. 우후죽순으로 공급자가 생겨서 누구도 쉽게 돈을 벌 수 없습니다. 많은 투자를 했을지라도 좀 망하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제 방식의 스마트폰을 또 설명하겠습니다. 제 방식의 스마트폰은 일단 주파수 발생기가 여러 개 있을 수 있다. 수십 개의 채널을 형성할 수 있다. 또는 수백 개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수십 개의 채널을 가지고 서로 파형이 틀린 전파 여러 개 묶음이다. 이겠죠? 이런 걸 가지고 채널을 형성해서 서로 이런 것이 회사의 중앙 서비스 사업자 이동통신이다 그러면 가입 거기서 해줘도 되지만 그거 필요 없이 제품 간에 서로 간에 직접 통신할 수 있는 구조다. 워키토키 방식으로도 운영한다는 거죠. 이런 방식은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워키토키 특정 그 회사 중앙 서비스업자가 이 주파수는 너네가 스스로 동호회 50명, 100명 해가지고 서로 통신해라. 1000명 해서 해라. 그러면 이거 돈 안 받겠다. 이렇게 직접 기르기 주파수를 할당해 주신 방식도 되지만은 서로 이렇게 주파수를 갖다 자유롭게 형성해서 이 주파수 안에서는 우리 중앙 서비스를 사업자를 통하지 않고 너희들 전파가 닿는 거리 안에서는 워키토키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스마트폰 구조는 제 기술 구조에 해당. 그렇게 만드시면 저한테 돈 내셔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 휴대전화 촬영 방식에 있어서 이게 전파 방식으로 서로 파형이 틀린 여러 전파 방식으로 해서 촬영을 하신다. 그러면 저한테 기술주의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앞뒤로 촬영할 수 있는 구조. 그 휴대전화를 촬영 방식을 앞과 뒤를 동시에 촬영할 수 있는 이런 기술 구조도 제 방식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스피커 부분을 하나의 스피커 안에 여러 개의 스피커를 달려 있는 구조. 하나의 미니 스피커 안에 아주 미니 형태라도 동시에 신호를 주면 말 이장님이 하나의 마이크로 얘기했을지라도 100개의 확성기에서 얘기를 하면 소리 커지죠. 이렇게 해서 스피커의 소리를 인위적으로 크게 형성하는 구조는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스피커의 내용에 있어서 진동판을 여러 개를 가지는 형태, 이런 것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진동판 하나의 진동판이 아니라 진동판 안에 작은 진동판으로 분할을 해주는, 소리가 풍성해집니다. 또한 그리고 이렇게 축에 구리선 감아 놓은 것을 서로 파형이 틀린 어떤 구리선을 여러 개를 감아 놓으셔가지고 스피커를 만들었다. 그러면 제 기술 구조 소리가 증폭됩니다. 또는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을 여러 개를 감아놓은 연구 자석을 두께를 틀린 연구 자석을 배치하는 경우에도 제 기술 구조 원통형으로 배치하면 더 좋아요. 그러면 소리가 더 증폭됩니다. 밑으로 그걸 내려가지고 이 축을 하나, 둘, 셋 구리선과 연구 자석이 있는 축을 이렇게 여러 개로 만드는 구조도 제 기술. 이런 스피커 만드셔가지고 휴대폰에 탑재를 하거나 아주 미니 사이즈라도 이렇게 반도체에 사용하시거나 기판에 사용하시는 구조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아니면 이런 CCTV에도 이런 방식으로, 블랙박스에도 이런 방식으로, 또는 휴대폰 안에도, 그다음 기타의 TV 안에서도 소리를 크게 만들기 위해서 이 방식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그 휴대폰 만드실 때나 모든 기기 만드실 때 저장 방식을 직렬과 병렬을 같이 해서 이렇게 저장 방식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또는 그 안에 있는 어떤 전기를 나눌 때
신호를 나눌 때 서로 굵기가 틀린 굵기가 틀린 구리선의 전선 구조를 가져서 각각 부품별로 다른 전력을 차등해서 보내는 이런 기술 구조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또는 뭐 또 신호도 그래서 신호도 이렇게 서로 그쪽이 회선을 갖다가 가령 로맥스 4.0이다 그러면 동축 케이블이다 그러면 동축 케이블을 현재보다 아주 얇게 만들어 가지고 그쪽으로 이렇게 신호가 많이 왔다 갔다는 지금 회선을 하나 더 늘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회선을 여러 개 늘려서 그쪽으로 통신하는 이런 식으로 신호 처리기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무선 통신을 하셨다. 그러면 그 제품 안에서 휴대전화나 어떤 컴퓨터다. 서로 파형이 틀린 전파 여러 개 묶음으로 무선 통신 구조를 가져서 컴퓨터, 아주 각종 산업 제품, 반도체, 기판, 이거 로봇 같은데도 이런 서로 간에 부품 간에 통신할 수 있게 하는 구조. 서로 파형이 틀린 여러 개 전파 묶음, 그걸 통해서 하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하나는 신호 방식을 하나는 동축 케이블처럼 구리선으로 하고 하나는 어떤 때는 광섬유로 하는 이 두 개의 상반된 구조를 두 개의 기술 구조를 가지고 통신하는 경우 이것도 반도체에도 기판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거 TV 하나 컴퓨터 하나 이런 방식의 두 개가 같이 공존하게 만드시는 방식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전기를 할 때 직렬과 병렬식으로 하시거나 지금 찾고 있는데 저기를 현재 제 방식대로 이게 리튬이온 배터리를 격벽 처리해서 8개나 몇 개는 회사 마음대로 하세요. 격벽 처리해가지고 전원 공급기가 있어가지고요. 뭐 콘센트처럼 하시면 돼요. 콘센트처럼 전원 공급기 가지고 전기 충전소에서 받으면 여기서 전원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8개라서 충전 방정을 이 구조를 가지는 겁니다. 여기서 직렬로 하나씩 직렬로 전기를 뽑아 쓰는 방식도 있지만 파워를 낼 때 2개나 3개를 묶어서 전기선에서 병렬 방식과 직렬 방식을 같이 사용하는 구조. 이것도 이거는 이제 휴대폰 안에서 이런 식으로 전기를 나누시거나 충방정 구조를 가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전기를 휴대전화나 다른 데서도 마찬가지 직렬과 병렬을 같이 써서 리튬이온 배터리를 설계하시고 납축전지도 그렇게 설계하시고 모든 배터리 부분을 그렇게 설계하시거나 직렬과 병렬을 같이 해서 전력을 차등해서 파워를 낼 때는 병렬 방식을 사용하고 평상시에 속도를 낼 때는 이 직렬을 이런 식으로 전기를 차등해서 구분해서 설계하시는 방식은 전원 공급기 만들 때도 제 방식에 해당합니다. 기타 전 세계 모든 전원 공급기 이 직렬과 병렬을 같이 쓰는 구조 이걸 하시면 저한테 기술료 내셔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동안에 과학적인 사기를 밝혀내게 되면 이게 직렬로도 하는데도 이게 만약에 하나의 전기선에 100의 전기를 수용한다고 합시다. 2개로 나왔는데도 100이래요. 이게 무슨 바보 같은 소리야. 이게 사기잖아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2개로부터 공장이 여기 있다. 공장에 창고에 있는데 100백을 갖다 실어 왔다. 그럼 내가 전선 하나밖에 100밖에 수용할 수밖에 없으면 그럼 100밖에 기다려야 되잖아요. 100밖에 수용 못해요. 두 군데서 들어와서 동시에 신호를 이게 100을 수용할 수 있는 전기선을 2개나 늘렸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래 수용할 수 있는 거죠. 이런 파워가 높아집니까? 안 높아집니까? 이게 이제 그 힘이 전달되면 200이 났습니까? 200이 힘이 큽니까? 100이 200이 크죠. 이런 방식으로 400이 필요할 때는 이렇게 이쪽으로 또 하나 2개를 묶어서 이렇게 해서 이게 왜 필요할까요? 변속 자동차의 경우에는 전기 자동차에 변속기가 없어지기 때문에 드론의 경우에는 드론이나 비행체도 변속기가 없어져 이렇게 속도를 기어 방식으로 안 하는 거죠. 변속기가 없어져 버립니다. 엄청 세요. 연료를 통제해서 전기의 선의 굵기를 통제해가지고 파워를 고속, 중속, 조속이라고 합시다. 전기선의 굵기를 틀리게 하면 각각 전력을 다르게 전류양을 통제한다. 전류양을 많이 주면 많이 가고 적게 주면 적게 가고 화목난로에 펠런 연료를 넣었다. 적게 하면 많이 타냐? 적게 하면 적게 타고 많이 주면 많이 탄다. 이런 간단한 방식이에요. 이 방식을 사용하셔서 직렬과 병렬을 구조를 같이 사용하셔야 이게 YTN에서 그 방식을 사용하시더라고요. 이건 매우 중대한 전 세계에서 수십조 수백조의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큰 기술이라는 것을 제 방식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기존에 없었던 방식.
전기차다 그러면 변속기 없애버리고 전류양을 전선의 굵기를 틀리게 해가지고 전류양을 많이 흘려보내주는 구조와 뭐 고속, 중속, 조속 이렇게 얇게 전선의 굵기를 얇게 해서 전력을 틀리게 해주는. 그래서 전류양을 적게 흘려보내주면 적은 속도가 나게 그걸로 변속기 없어질 수 있어요. 이 방식으로 하시면 기술 구제다. 각종 모든 전원 공급기에서 뭐 로봇 같은데도 뭐 몇십 킬로, 70킬로다 그러면 해당되는 전선을 쓰는 거예요. 로봇팔 같은 데도 무게를 인식해 갖고 그렇죠. 전류양을 틀리게 해서 수많은 이렇게 전선 구조를 가지고 해서 전류양을 틀리게 흘려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전류양을 틀리게 흘려줘 가지고 그것을 전선의 굵기를 틀리게 해서 전류양을 해줄 수 있는 거죠. 이 방식은 예체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거 말씀입니다. 그럼 이거를 기술 구조를 피하기 위해서 전기양을 통제하는 중앙 통제 장치를 만들어 가지고 겉으로는 이제 전선이 없고 내부 안에서 이렇게 전선을 갖다 미니 구조로 만들어 가지고 작게 만들어 가지고 전선을 이쪽으로 속도를 높일 때는 이쪽 전선 이렇게 전선의 굵기를 통해서 많이 전력을 직렬과 병렬을 두 개를 사용하셔야 되겠죠. 직렬병도 두 개를 해서 전력을 많이 해야 되니까. 왜냐면은 속도를 높일 때는 그렇죠. 이 하나의 그 배터리에서 받는 것보다는 두 개나 세 개에서 한꺼번에 전력을 하면 전력이 많아집니까? 많아지는 거죠. 이 방식을. 그래서 직렬과 병렬 방식은 파워를 높이는 속도를 높이는 방법에서 YTN 그 전기 모터 돌리시는 거기서 쓰셨더라고. 삼성고제를 육성으로 하셨는데 제가 주장했던 직렬과 병렬을 같이 쓰는 방식으로 해서 파워를 높이는 방식으로 속도를 높일 때 아마 변속기 없을 거예요.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모터도 서로 굵기가 틀린 모터에 구리선이 들어갔을 거고 서로 두께가 틀린 영구자석도 들어갔을 겁니다. 서로 그 전선도 그렇죠. 직렬과 병렬 방식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전선도 이렇게 로맥스 4.0이다 그러면 두 개로 네 개로 늘렸다가 두 개로 줄이거나 이런 식으로 구조도 있을 수 있고 전원 공급기가 있다 그러면 서로 다른 금속 배터리가 들어가거나 서로 굵기가 틀린 금속 배터리를 배치해 가지고 전원 공급을 할 때 각 필요하라는 부품마다 전선의 굵기를 틀리게 하거나 뭐 중앙에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요. 중앙에서 통제할 수도 있죠. 중앙에서 여기서 모르게 그걸 전선의 굵기를 틀리게 한다니까 전선을 각각 안 하고 전선은 그냥 똑같이 하고 여기서만 틀리게 하는 거죠. 중앙 통제 기기 안에서 통제해서 전원을 갖다가 이렇게 전선의 굵기를 틀리게 가령 로맥 4.0이다 그러면 고속으로 갈 때는 4개짜리로 보내주고 전력을 충분히 다른 배터리 여러 개서 직렬과 병렬을 같이 쓰는 방식으로 배터리다 그러면 배터리에다면 직렬과 병렬을 같이 쓰는 방식으로 해서 세 군데에서 보내는 이것을 써주거나 이쪽 저선 써주면 되겠죠. 아니면 속도를 높일 때는 세 군데를 같이 쓰거나 아주 속도를 높일 때는 두 군데짜리를 네 군데를 두 군데짜리 두 군데서 하면 네 군데서 받아요. 그러면 전력의 양을 틀리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서 이 병렬 방식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직렬 평범한 속도로 갈 때는 그냥 이 직렬로 그냥 하시고 한 개짜리에서 쓰시고 좀 속도를 높일 때는 두 개짜리에 쓰시고 좀 더 속도를 높일 때는 세 개짜리 쓰시고 좀 더 속도를 높일 때는 두 개 묶인 것을 네 군데서 받으면 속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속도를 틀리게 하기 그래서 이 직렬과 병렬 방식이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이 방식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 고지에 해당합니다. 모든 전원 공급기에서 각 부품마다 필요로 하는 전류량을 중앙 통제기기에 제 기술 구조를 피하기 위해서 전선의 굵기는 똑같은데 중앙 통제기기에서 로맥스 4.0이다 그러면 이쪽은 하나 네 개짜리로 보내고 이쪽은 하나 세 개짜리로 보내고 한 두 개짜리로 보내고 이런 식으로 해서 기술 구조를 피하려고 하는 이 구조 이것 자체도 참 어이가 없는 일이죠. 이런 식으로 해서 전류량을 틀리게 해서 속도를 조절하시거나 파워를 조절해서 각 부품마다 틀리게 전기를 보내는 이 방식 그것은 중앙 통제 장치에서 하셨을지라도 제 기술을 피하기 위해서 그렇죠. 사기치는 거니까 그것도 제 방식이라는 거죠. 전류량 전체적으로 기술 구조는 전류량을 틀리기 위해서 속도 변속기를 없애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속도를 조절하는 편풍기도 기어 방식으로 하시잖아요. 대중 강중약을 전선의 전류량을 통제해서 보내자는 거죠. 그러면 수소나 경유나 휘발유나 그것도 노즐을 연료 노즐을 틀리게 해서 공급하시면 됩니다. 연료 노즐을 틀리게 해가지고 뭐라 그럴까 연료량을 통제를 해서 속도를 조절하시면 변속기 필요 없는 거죠.
얘가 가시죠? 휘발유로 다녔든 가스로 다녔든 경유로 다녔든 뭐 수소로 다녔든 이 기술 구조는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그 전기로 보낼 때는 전류양을 통제해서 전선의 굵기를 통제해서 중앙에서 통제해서 하시든지 중앙 기기가 있어서 거기서 통제를 하시든지 아니면 전선의 굵기를 아예 틀리게 해가지고 보내든지 그건 알아서 하십시오. 그것은 그것은 여러분들이 뭐 직렬과 병렬을 같이 써가지고 같이 이렇게 전류양을 틀리게 공급하는 이런 기술 구조. 속도는 변속기 없을 거예요. 그게 YT에 나오는 그거 전기 모터도 그것도 제 기술 구조라는. 내가 어떻게 거기 설명도 안 했는데 다 알겠어요. 내 기술이니까 알죠. 그렇죠? 내 기술이니까 알죠. 어떻게 알겠습니까? 전선의 양을 통제해서 어쨌든 변속기를 없애버리고 변속기 다 있잖아요. 자동차나 뭐 드론이나 비행체 변속기 이게 다 있어요. 헬리콥터 같은데. 그래서 이런 방식을 다 없애버리고 하면은 굉장히 큰 이득이겠죠. 구조가 단순해지겠죠. 돈도 적게 들고 고장도 잘 안 나고 변속기 고장 많이 나거든. 그래서 뭐 K2나 K9 뭐든 차량이요 군용 차량 같은데 이런 모든 부분에도 A사 레이더 같은 데도 이렇게 서로 전류량을 통제해서 각각 부분에 틀리게 전원을 공급하는 이런 구조도 제 기술 구조. 전선의 굵기를 틀리게 해서 보내는 방식도 되고 중앙 전류 통제 장치에서 그 방식을 하셔도 되고 직렬과 병렬을 같이 사용하셔서 파워를 틀리게 공급을 해가지고 전기를 양을 틀리게 공급해서 파워를 속도를 조절하거나 파워를 조절하는 경우는 전부 다 내 기술. 전 세계적으로 수십조 수백조의 기술입니다. 이거는. 전기에는 안 들어가는 데가 없으니까 모든 전기 들어가는 방식은 이 직렬과 병렬이 들어가고 전선의 굵기를 틀리게 해서 전류량을 통제를 해서 속도를 조절하거나 파워를 조절하는 이 방식은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중장비도 들어가고 모든 데 안 들어갈 데가 없어요. 그리고 휴대폰 할 때 이렇게 전기 충방전 할 때 이 방식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제가 번개 칠 때 하는 방식이라 번개 칠 때 이렇게 수많은 비례점을 넣어서 이건 다 못 그렸습니다. 옆에는 여기서 밑으로 서브로 새끼를 쳐놔 가지고 가지 치듯이 이렇게 해서 순식간에 전류를 흡수하시다. 이게 전기 무선 송수신 구조거든요. 무선 충전 구조입니다. 이 방식을 휴대폰에 사용하시거나 하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전기 충전 방식을 이렇게 충방전 방식을 각각 이렇게 여러 개로 나눠 가지고 하거나 전원 공급기에서 이렇게 콘센트 방식으로 이것을 8개죠. 8개 콘센트 방식으로 해서 전원 통제기가 있어서 전류를 받아들여서 곧바로 각각 분할해서 이렇게 전기 충전하는 구조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또는 휴대폰 설계하실 때 2개나 3개 이런 미니 배터리 구조 셀에서 전력을 틀리기 위해서 전기를 배분하셨다. 그러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하게 되겠습니다. 남의 기술 개발해 놓으면요 도둑질 하시면 안 돼요. 누구나 아는 공개기도 회사 간에 서로 다툼이 있는 기술이라면 그걸 좀 쌍방간에 법정 소송을 벌이시면 되지만 전 세계가 만약에 누구나 알고 있는 기술 구조고 그 사람이 누구나 알아요. 기술자들. 근데 알기 때문에 그 회사에서도 납품을 받을 때 그것을 받게 되면 장물아비가 됩니다. 도둑질하는 것을 제품에 반영해서 하시면 그래서 미국의 세관 같은 데서는 지적재산권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봅니다. 전 세계 공개 기술이라고 했을 때 이 부분은 관세에서 압류하고 손해배상을 매깁니다. 제품에 해당되는 값으로. 그래서 계속해서 그것을 했을 때 형사처벌의 문제까지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납품받는 측에서도 부품을 받아서 그 기술이 도둑질한 기술이라는 걸 알면서도 받아서 제품을 애플이다, 만약에 그 퀄컴이다, 인텔이다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알면서도 받아가지고 삼성이다, SK다, 또는 도시바, 뭐 마이크론이다, 어떤 데 있을 거 아니야. 대만 기업들일 수도, 반도체 기업일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받아들여서 이제 하시면은 문제가 된다. 액정 패널도 마찬가지다. 라는 거죠. 액정 패널 방식도 마찬가지. 반도체 회로 그릴 때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이름이 알려진다. 이제 거기니까 이렇게 예를 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를 하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하게 되겠다. 저한테 반드시 기술료를 지급하시고 도둑질하지 마십시오. 도둑질해서 그것을 부품을 만들고 그것을 이익을 보기 위해서 그것을 도둑질한 기술이라는 것을 알면서 그것을 완제품으로 어떻게 하시거나 그것을 자신들의 어떤 반도체나 이렇게 설계 기술에 이렇게 반영하는 경우
도둑질을 적시하는 거 아닙니까? 범죄를 제품에 적시하지 마세요. 그래서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